모감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신현일입니다. 먼저 저의 발표에 앞서서 오늘 AWC 2023 in 부산에 저를 연사로 초빙을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제 김명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 색다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그리고 신약 개발, 즉 드럭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여기 대부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저의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의생명 연구에 대해서 약간 좀 꿈이 좀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석사로는 의생명 공학, 그리고 이제 박사로는 의생명 정보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저는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버스턴에 있는 일본계 글로벌 제약회사인 다케다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이끌었었고요. 그리고 2021년서부터는 이제 모감생명과학연구소,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바이오 연구소였었는데 2021년서부터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에 관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변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사실 사방에 있죠.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회사 로고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특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신약 개발 쪽도 어떻게 보면은 큰 예외는 아니기는 한데, 그 여러분께서 이제 챗GPT를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쓰기도 하지만은 쓸 때마다도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께서 이제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이나 아니면 튜링 테스트라는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할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알란 튜링이라는 이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개발한 과연 기계가 지능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C라고 표시된 분이 이제 질문자인데, 이제 질문자가 앞에 있는 존재가 컴퓨터인지, 그러니까 기계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사람이 대답한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또 심지어는 사람보다 더 좋은 답을 준다면은 이 존재, 즉 이 기계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의 이제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아마 챗GPT를 쓰시다 보면은 그 이런 테스트는 좀 가뿐하게 좀 통과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그런 이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생각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개발자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 어떤 하나의 직관을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매체를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인 테드 창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뉴욕 타임즈에 ChatGPT is a blurry JPEG of the web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 글을 게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의 말씀은 이런 원리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받게 되면 그 키워드를 받고 그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에 채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약간 이미지를 약간 뭉개놨는데, 이런 넓적넓적한 이제 픽셀들 하나하나가 이제 저희가 준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에는 어떠한 픽셀들이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약간 좀 확률적인 추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진짜 지능을 가진 존재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런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들이
신약 개발이라는 정말 이 분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저도 아직은 답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손자가 얘기를 하기는 이제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제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사실 신약 개발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좀 오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희를 이거를 뭐 드럭 디스커버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왼쪽서부터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규제기관, 그러니까 FDA 같은 그런 규제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가 되겠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내주느냐 안 내주냐로 이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성공 여부가 이제 판가름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도 정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신약 개발은 정말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시간적으로 보신다면은 평균적으로 아무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한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약이 식약처에서 이제 예스 사인, 즉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만 개의 후보 물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익히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익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사실 신약 개발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신약 개발을 결국은 그렇다면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개의 후보 물질서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우리가 10만 개로 늘려버린다면은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공한 그런 신약의 개수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리를 그 파이프라인을 좀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파이프라인, 하나의 그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본다면은 그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약간 좀 상반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후보 물질들은 빨리빨리 죽여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go no go deci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지 가지 않을지에 대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로 사실은 변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좀 쓰이기가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다뤄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뭐 최적화시키는 것은 물론 저의 그 전문 지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신약 개발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좀 돌려서 본다면은 뭐 생물학적인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의학적인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화학 그리고 양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그럼 신약 개발에 만약에 쓰인다면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현대의 인공지능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현대에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귀납적인 인공지능 그런 기법들은 사실은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신약 개발에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어디다가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만약에 간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서부터 아마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것이고, 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한 만 개 정도의 후보 물질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즉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밖에 없고 왼쪽 처음 시작으로 갈수록 만 개가 있다면, 역시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초기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가 하나의 좀 직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데이터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데이터가 쌓인 곳이 균일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디를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든지 항상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더럽다고 표현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잘 정제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신 박사님 지금 그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신약 개발도 빅데이터가 쌓여 있을 텐데 왜 인공지능을 빨리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이런 카툰을 좀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망망대해에 그냥 떠 있는 하나 표류를 하는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심정인 건데 사방이 물이에요. 다 짠물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여기가 부산인데 앞에 이제 부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바다에 떠가지고 바닷물을 퍼먹을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목이 마른다면은 담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담수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제된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신약 개발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정제된 데이터가 쌓이는 거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커다란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제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덜 필요한 방법으로 사실 그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응용 그런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아마 인공지능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이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썼던 문맥에서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신약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줌밖에 없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부스트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쌓여 있는 저희 약은 아닌데 저희 약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가 있다면은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그 문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한 줌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프리 트레이닝하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이제 그 어떤 기법들,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적은 데이터의 상황을 극복하고 조금 더 정확한 예측과 그다음에 생성,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인공지능 모델도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여러 가지 기계학습적인 기법들 아주 정교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법들이 생각보다는 하나 여러 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면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쪽 방향으로도 연구가 좀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몇 개 슬라이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교한 모델이든 아니면은 좀 컨벤셔널 모델이든지 간에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쪽으로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이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약 개발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살표의 그런 여러 과정에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지를 제가 대강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왼쪽의 세 개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의 세 개는 약간 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 초반기에는 좀 데이터가 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교한 모델들이 많이 한번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데이터가 쌓인 양이 별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모델을 쓰기보다는 뭐 트랜스퍼 러닝의 기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예측이나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뭐 이런 그 좋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좀 그럼 과연
성공 사례는 있는지, 정말 인공지능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제가 그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그 어떤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약처나 FDA에서 어떤 승인을 받았던 스토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괄목상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임상 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여러분들 다 상상하시겠지만 사람한테 시험을 하는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좀 적어도 안전한 약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들어간 그런 약들은 조금 몇 개가 됩니다. 뭐 두 가지 예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몸 아프실 때 아마 대부분 이제 알약을 드실 거예요. 이제 알약이 이제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이라고 이제 영어로 부르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 영국계 인공지능 회사인 엑센시아하고 그다음에 일본계 제약회사인 수미토모 다이니폰에서 그런 어떤 강박증에 관한 그런 약을 개발해서 지금 일상에 지금 들어가서 아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강자 중에 하나인 인실리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mRNA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 뭐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코비드 19 사태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전 국민을 약간 뭔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좀 전문가로 다 바꿔놨는데,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이제 mRNA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mRNA나 아니면 항체 같은 것도 약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분야도 지금 활발한 그런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방향성으로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딱딱한 알약이나 캡슐 같은 약을 이제 많이 먹는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투자나 아니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서부터는 좀 mRNA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 항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투발 수단으로서의 그 어떤 그 치료 효과의 투발 수단으로서 이제 잘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도 이쪽으로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바이온텍 아시죠? 이제 파이저 백신을 이제 개발했던 그 회사인데, 그 mRNA 백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감염병만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 환자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암의 특성을 우리가 mRNA에 담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mRNA를 우리 몸 속에다가 주입을 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을 캔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캔서 백신을 지금 미국에서 일상을 가고 있고, 췌장암에다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그런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 슬라이드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아마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죠. 이게 지금 뭐 한 몇 년이 남았는지,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성공하겠느냐, 뭐 몇 년 안에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곤 합니다.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써놨지만 제가 한글로 얘기를 한다면은 2차 대전의 그 승리의 분수령이 됐던 그런 하나의 전투가 끝나고 났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끝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시작의 끝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었고,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끝 단계도 아니고 아직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 모감연구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모감연구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제 감사를 드릴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대학교의 송길태 교수님, 그리고 디지털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AWC 2023 인부산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